교회협 한국교회 발전연구원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 기념연속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 14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박진탁 목사를 만나 앞으로의 포부를 들어봤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지역사회와 연계해 청장년층을 위한 취업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의술을 통해 선교하는 세계적인 심장 전문의 정수영 박사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교계에서는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교회 발전연구원이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연속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오는 2017년까지 열릴 심포지엄의 첫 시작은 한국교회 마르틴 루터에게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김정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의 직접적 촉매제는 죄를 면해준다는 면죄부의 판매였습니다. 면죄부의 구입은 신자의 기본적 삶인 회개를 불필요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신학이라는 주제로 발제한 서울신학대 정병식 교수는 루터의 종교개혁은 인간 권위 중심적이었던 로마 가톨릭을 거부하고 성서와 하나님 은혜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교회 형성, 즉 새판 만들기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루터의 신앙 이해는 상당히 종교개혁적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공로와 행위를 인간의 구원에 연루시키는 중세교의 입장에는 완전히 대립되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입니다. 그는 루터의 종교개혁은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위기에 해답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짧은 선교 역사 동안 눈부신 발전을 이룬 한국교회는 선교 초기 민족의 고난에 동참하고 민주화에도 큰 기여를 했지만 현재는 사회의 외면을 받으며 변화와 갱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정 교수는 위기의 원인으로 물질주의와 양적 성장주의, 교권에 대한 욕심 등을 꼽았습니다. 그는 한국교회가 이러한 위기를 겪으며 개혁과 갱신을 원하고는 있지만 지금의 상황을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한국교회에는 종교개혁에서와 같은 새로운 틀짜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교회의 현실에 대해서 역사가 주는 교훈은 결국 새로운 틀짜기입니다. 글루니스도원 그리고 중세의 평신도들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변화와 갱신을 기대할 수 없는 기존의 종교적 체계를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초대교회의 교회성에 부합한 새로운 판을 이제 구축해야 하는 거죠. 이 밖에도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실천신학대학교 김선영 교수, 한국신학대학교 김주환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습니다. 교회협 한국교회 발전연구원은 오는 2017년 10월까지 연속 심포지엄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굿TV 뉴스 김정은입니다. 지난달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 14대 이사장으로 박진탁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박 목사는 국내에서 최초로 타인에게 신장을 기증했던 생명나눔운동의 시초이기도 한데요. 지난 1991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한 캠페인과 홍보 활동으로 장기기증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 박진탁 이사장을 만나 앞으로의 포부를 들어봤습니다. 지난 10월 28일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 본부장이었던 박진탁 목사가 14대 이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박진탁 이사장은 1991년 국내 최초로 타인에게 신장을 기증하며 대한민국의 장기기증 운동을 알렸던 장본인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내 몸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라 그런 게 있어요. 내 몸이 선을 이루는데 한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어떤 일이고 하겠는데 자 몸의 일부를 들여서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국민을 위한 이웃을 위한 사랑의 실천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올해로 23년을 맞는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는 박진탁 이사장을 비롯한 각계 10여 명의 인사들이 힘을 모아 1991년 1월 창립됐습니다. 박 이사장은 아직도 경직돼 있는 우리나라 장기기증 제도에 대한 아쉬움을 꼬집었습니다. 처음에는 장기기증 운동하면
바둑 장기 있잖아요. 장기 한 판 튀는데 얼마냐. 오히려 그렇게 인식을 했는데 또 이렇게 살아서 뭐 딱 띄워주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아주 무섭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편안하게 살다가 세상 떠난 다음에 줄 수 있는 거로구나. 보편적으로 쉽게 받아들이는 그런 풍토가 이루어졌어요. 19세 미만의 사람은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부모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라. 근데 그런 나라가 없어요.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다 등록하는 거예요. 어차피 사망한 후에는 가족의 동의가 필요하니까. 박진탁 이사장은 다가오는 2015년 장기기증 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포부를 밝혔습니다. 사후에 장기를 기증한 분들을 위로할 수 있는 추모 공원을 앞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요. 한 4, 5년 내로 우리나라에서도 장기를 기증하겠다는 등록률이 전 국민의 한 20%는 되게 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죠. 사랑의 장기기증은 본부 홈페이지, 모바일 1588-1589번을 통해 문의 및 신청 가능합니다. 구TV 뉴스 김지선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실업률은 3.2%로 전년 동월 대비 0.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일하고 싶은 사람은 많지만 계속해서 증가 중인 실업률은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 기업과 구직자 연결에 나서 눈길을 끕니다. 공인혜 기자입니다. 예배 후 성전 앞에 모인 사람들. 기업 정보가 붙은 성전벽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눈빛이 사뭇 진지합니다. 지난 23일 열린 제2회 순복음 취업박람회는 교인을 포함한 구직자에게 기업을 연결하고 중소기업에는 인력을 소개시켜 이웃을 돕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사회에 꿈과 희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뿐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동참해서 교회 나온 분뿐 아니라 직장이 없어 고생하는 분들에게 이러한 일자리를 마련해 주겠다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번 2회 박람회는 영등포구청과 손을 잡아 남부고용노동지청, 중소기업진흥협회, 여성인력개발원 등 국가기관에 등록된 검증된 업체들을 참여기업으로 선정한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재취업을 희망하는 여성과 55세 이상 노인을 위한 구직 부스도 마련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구직의 의사가 있는 어르신들 많이 모집해서 저희가 이제 취업을 해드릴 수 있는 게 이제 저희 가장 큰 목적이고 유료 직업 소개서와는 달리 무료로 취업을 알선해드리고 있는데 이런 기관들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많은 어르신들이 좀 이제 돈을 내시는 직업 소개서가 아닌 좀 이런 무료 직업 소개서를 많이 이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박람회를 둘러본 교인들은 그동안 알아보기 어려웠던 취업 정보를 교회 안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어 유용한 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취업 전선에 좀 내보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한번 들려봤는데 사실은 어디서 이런 걸 하고 있나 이런 걸 또 찾아다니기도 좀 그랬었는데 교회에서 하니까 너무 좋고 또 정보를 또 쉽게 이렇게 우리가 취득할 수 있어서 오늘 너무 좋았어요. 하루 동안 2천여 명이 참석한 취업박람회는 서울과 경기 권역의 134개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현장 면접자만 570여 명에 이릅니다. 순복음교회는 성도들의 생활 안정과 신앙을 위해 앞으로 취업박람회를 확대 개최하고 교회 내 취업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연결만 시켜줬지 우리들이 어떤 마지막까지의 취업에 관한 모든 정보를 취합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상설기구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서 마무리까지 잘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그런 취업박람회가 되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공인혜입니다. 미래목회 포럼이 지난 11월 21일 제11기 임원 취임 예배를 열고 신임 이사장의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를, 신임 대표의 한신교회 이윤재 목사를 각각 추대했습니다. 신임 대표로 취임한 이윤재 목사는 여러 문제에 직면한 우리나라 상황에서 교회가 미래를 예측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며 연합과 회복, 희망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이끌겠다고 당찬 포부를 나타냈습니다. 이사장을 연임하는 오정호 목사는 올해 일어났던 세월호 참사를 지켜보며 지도자의 역할에 대해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어떤 문제든지 제일 먼저 들어가고 제일 늦게 나오는 지도자로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이사장직을 수행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미래목회 포럼은 내년 한국 선교 130주년, 광복 70주년을 맞아 기념 사업을 진행키로 하고 준비위원장에 거룩한 빛 광성교회 정성진 목사를 추대했습니다. 2014년 2학기 총 14회에 걸쳐 진행된 연세대학교 설립정신 회복을 위한 언더우드 기도회가 한 학기 사역을 마감했습니다. 11월 24일 연세대 정문 한복판에서는 다음 학기를 위한 학생들의 총학생회 운동이 진행 중인 가운데 연세대 정관개정을 바로잡기 위한 45차 언더우드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기도회는 연세대 신과대 동문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경서감리교회 이경덕 목사가 대표 기도를, 연세대 명예교수인 노정성 교수가 축도를 전했습니다. 이경덕 목사는 대표 기도에서 연세대의 담이 낮아져 다시 복음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한편 내년 3월에는 4개 교단장 총무가 참석하는 가운데 연세대 동문회 주관으로 조창 기도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세계적 심장 전문의 정수영 박사가 심장이 뛴다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의 생애가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얼마나 아름답게 변화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시골에서 태어나 의사 면허증 하나 들고 시작된 미국 생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회고합니다. 송승은 기자가 만났습니다. 수술 도구와 약품으로 무거운 침묵이 지배하는 곳. 차갑고 긴장된 미국 오칼라 심장센터 수술방이 정수영 박사에게는 특별한 예배 장소입니다. 사선의 경계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촉각을 다투기에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장 봉합 기술이 탁월해 인간 재봉틀로 불리는 그는 수술 전 기도로 무장합니다. 정수영 박사는 모교인 연세대 교수의 꿈을 안고 미국으로 건너갔으나 첩첩이 막히는 현실에 좌절하게 됩니다. 그의 신앙은 죄의 인정과 회개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온전히 내려놓고 신학교로 선회하려는 순간 의사의 길이 기적처럼 열렸습니다. 보통 의사도 3년에서 한 7년이면 할 수 있는 훈련을 하나님께서는 11년 동안 하셨는데 그 기간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방황했던 그런 훈련 과정과 똑같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한 분이 내 삶에 모든 것이 되고 나면은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이상을 따라서 내가 살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 박사의 새벽 큐티는 믿음을 견고하게 이끌었습니다. 미국에서의 예배로 채워지지 않는 신앙 갈증은 오카눔 하용조 목사의 설교를 들으며 메워갔습니다. 간상동맹의 주혈관이죠. 그게 막혀서 들어왔어요. 굉장히 어려운 수술인데 심장이 먹기 전에 이제 직전이었는데 수술을 해서 정말 경과가 참 좋았어요. 갑자기 심장이 나빠지더라고요. 가족들에게도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고 이렇게 다 설명하고 그랬는데 집에 돌아와서 제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기적적으로 환자가 다시 회복이 됐어요. 북한을 비롯해 중국, 몽골까지 그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해마다 의료 선교를 통해 많은 목숨을 살려내고 선교지 의사들을 집으로 초청해 의술과 신앙을 전수하며 예수를 영접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갈 때는 상황이 척박하게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물자도 없고 여러 가지 기구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수술을 했으니까 저희들이 처음 시작했던 남경병원은 이제 중국에서는 5번째 가장 큰 심장 병원 중에 하나가 됐고요. 거기 있는 모든 일꾼들이 저희인데 와서 훈련을 받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크리스찬이 돼서 돌아가고. 그는 미주 한인 의료선교협회 회장을 맡아 교회를 떠난 세대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인도하는 일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심장의 지휘자는 베일에 가려 있으나 하나님의 명령으로 뛰고 멈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가슴으로 주님을 만나는 정수영 박사. 생활과 신앙이 이중적인 크리스천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그의 삶은 살아있는 신실한 고백입니다. 구티비 뉴스 송승은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전병훈 목사의 교인 성추행 문제를 다루기 위해 구성된 평양노예 재판국이
지금까지 3회의 심리를 열고 전 목사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19일 열린 제3차 심리에서는 전 목사가 직접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증언했지만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13일 정기회에서 재판국을 구성한 평양노회는 당초 한 달간 심의를 거쳐 전 목사에 대한 면직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총장과 재단 이사장 문제로 불거진 총신대 사태가 총회와 학교 측의 타협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실행위원회는 지난 11월 25일 대전에서 제99회기 첫 회의를 열고 총신대 사태와 관련 총회와 학교 측이 원만한 해결책을 위해 타협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총회 실행위원회는 총회 결의 이행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 총회 결의도 살리고 학교도 살리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습니다. WCC 아시아 지역 회장인 장상 박사가 캐나다 토론토 낙스 칼리지에서 동양인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명예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낙스 칼리지 170주년 기념식에서 장상 박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바울의 영성이라는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서울 모테트 합창단이 창단 25주년 기념 마스터피스 시리즈 4번째로 다 함께 부르는 메시아를 12월 11일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개최합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열리는 이번 연주회는 기독교 전문 합창단의 역량이 결집된 메시아송으로 성탄의 의미를 되새겨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굿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